네, 이번 시간은 2025년 주목해 볼 만한 선수, 이제 중량급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, 이제 웰터급부터 헤비급까지, 그리고 또 여성부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선수를 소개해 드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. 웰터급은 지금 핫한 체급 중 하나죠. 워낙에 신성들부터 해서 신구 간의 이 대결 구도 이런 게 재밌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체급인데, 저희 컨텐츠에서도 다뤘던 이 카를로스 프라치스입니다. 그러니까 카를로스 프라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무엇보다 UFC CEO인 백사장 데이나 화이트가 앤더슨 실바의 재림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. 앤더슨 실바의 재림이라는 평가가 정말 딱 걸맞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타격을 정말 잘하는데 지금까지 UFC 모든 경기에서 상대방을 피니시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급이 다른, 그러니까 타격을 좀 한다 하는 선수, 이런 선수, 그러니까 리징양과의 경기에서도 한두 수가 아니라 저희 세네 수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는 UFC 공무원이자 웰터급의 터줏대감인 닐 매그니를 또 압도적으로 잡아내기도 했었고요. 워낙에 공격적인 타격을 보이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런 타격으로 결이 다른, 상대방과는 진짜 급이 다른 타격을 탑 컨텐더 라인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카를로스 프라치스를 꼭 주목을 해야 된다. 미들급이 거의 웰터급 이상으로, 웰터급 못지않게 가장 많은 팬들의 그 주목을 받고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체급인데, 저는 바로 이 함자타 치마에프를 꼽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치마에프가 휘테커전에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. 그래서 선수, 전문가, 팬들 모두 다 휘테커를 저 정도로 잡으면은 이거 치마에프가 챔피언은 따놓은 당상이다,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저는 비단 치마에프가 그 휘테커전에서 보여줬던 이 경기력, 경기 전과 후로 보여줬던 인터뷰가 퍼포먼스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인상적이었어요. 아들이 태어나고 본인이 더 성숙해져서 그런 거다,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최근에 근래 한 2-3년 동안 이제 치마에프가 계속해서 건강 문제를 일으켰는데, 이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를 받던 것 중 하나가 치마에프의 무지막지한, 좀 무식하다고만큼이나 이제 평가를 받을 만한 엄청난 훈련 양이었어요. 근데 휘테커 경기를 앞두고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훈련 양이 너무 비과학적인 것 같아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훈련 양을 조절을 하고 있다, 이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치마에프가 전인적으로 성장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. 이런 치마에프, 그러니까 단순히 휘테커전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 자체가 성장한 치마에프는 2025년 꼭 주목을 해야 되는 파이터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치마에프 외에도 아데사냐가 두플레시와 타이틀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은 이 벌크업이 성공적으로 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이 벌크업이 된 아데사냐도 미들급에서 충분히 재밌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 같은 경우에 이건 좀 제 지극히 좀 주관적인 저희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간 체급인데, 저는 이 장미양을 꼽고 싶습니다. 이 장미양이 그 중국 선수, 동아시안인으로서 라이트 헤비급에서 지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또 장미양은 RTU 시즌 1에서 유일하게 원매치로 계약한 선수입니다. 그 당시 상대방이 이제 토코스라는 선수로 퓨르 FC, 그러니까 미국 중견 단체예요. 그러니까 약간 UFC 피더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, UFC의 약간 산하리그 2부 리그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단체입니다. 그 경기에서 퓨리 FC의 챔피언을 1라운드 KO로 잡아내면서 바로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UFC에 데뷔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, UFC에 데뷔하고 나서 두 경기 모두 1라운드 KO, 또 두 경기 모두 퍼포먼스 오브 더 나잇 보너스를 수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인이 투기 종목, 힘을 많이 쓰는 종목에서 어렵다, 특히나 MMA 그 중에서도 중량급 갈수록 많이 어렵다, 이런 이론이 중론인데, 이거를 다 깨부수는,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에서 활약을 지금 잘 하고 있기도 있거니와 거한들을 본인 특유의 그 화력으로 1라운드에 다 초살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장미양이 본인 특유의 이 화끈한 화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, 그리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통할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저의 이 주관성을 빼고 약간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 명을 꼽자면은 카를로스 울버그를 꼽고 싶습니다. 또 울버그는 정다운 선수와의 경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, 얼마 전에 최근 경기에 이제 볼칸 우즈데미르, 라이트 헤비급의 전통의 강자인 우즈데미르를 타격에서 압도하면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고, 이 3월 말에 전 챔피언 얀 블라우비치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. 이 경기에서 진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지금 타이틀전에도 직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카를로스 울버그도 지켜봐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
헤비급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가 아니라 한 가지 이슈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슈를 얘기하니까 다들 다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바로 아스피날과 존 존스입니다. 그러니까 아스피날과의 존 존스의 경기가 과연 열리느냐, 그리고 열리면은 언제가 되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. 지금 존 존스가 헤비급 정규 챔피언이고 아스피날이 잠정 챔피언인데, 아스피날은 이 존 존스가 부상으로 공백 기간이 길어지니까 잠정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까지 1차 방어까지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. 이 상황에서 존 존스가 뭐 이런저런 아무런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아스피날과의 경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붙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끈다? 그러면은 밑에 컨텐더 라인들은 또 꼬이게 됩니다. 쉽게 말씀드려서 이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. 최근 내 순환이 안 되면서 꼬이는 걸 진짜 많이 봤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헤비급에선 무엇보다 이 존 존스와 아스피날, 이 교통 정리가 최우선이다, 이렇게 보고요. 그리고 이 이슈를 제외하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선수는 바로 이 알렉산더 볼코프입니다. 볼코프가 시릴간과의 경기에서 스플릿 판정패를 하긴 했지만은 이겼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. 그리고 시릴간에게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한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궤도에 올라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, 또 볼코프는 또 저랑 88년생으로 동갑이거든요. 또 동갑내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선이 많이 쏠리는, 또 볼코프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여성부에서 전체급 통틀어서 저는 이 선수는 꼭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. 바로 이 나탈리아 실바인데, 나탈리아 실바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에서 은근히 꽤 자주 얘기를 했어요. 여성부 얘기할 때마다 꼭 얘기를 하는 선수인데, 이 선수가 지금 현재 MMA 씬 남성부 여성부 통틀어서 태권도를 MMA에서 가장 잘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선수다,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. 그만큼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타격이 굉장한 선수입니다. 그래서 나탈리아 실바를 또 올 한 해 주목해 봐야 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주목해 봐야 될 선수들 이제 중량급과 여성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댄스!